자, 체코 대 지브롤터.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체르니, 그리고 슐츠, 그리고 포보드, 그리고 이제 프로보드, 그리고 지금 마르틴 비텍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전과 더불어서 이제 핵심 이제 포워드인 이제 시크까지 이제 결장 의심 사항이기 때문에 시크 또한 이제 결장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현재 좀 체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체코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 포함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친선 경기에서 산마리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무승 행진을 쭉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최악체인 산마리노가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기에서 홈에서 단 1점 차 승리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비가 이제 많이 좀 안 좋은 거죠. 산마리노 상대로도 홈에서 단 한 골밖에 못 넣으면서 이제 1대 0으로 좀 이겼기 때문에 뭐 친선 경기라고 해도 이제 산마리노와의 큰 체급차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체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좀 경기였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페루제도가 크로아티아 상대로 패배해 이제 3위로 마무리했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체코는 이제 2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 상관없이 이제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좀 체코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는 마지막 뭐 예선 경기라는 점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뭐 크게 좀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전패 중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L조 꼴찌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빠르게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뭐 동기부여도 뭐 지브롤터 또한 좀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체코가 지브롤터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좀 지브롤터 진영에서 볼을 좀 점유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이제 최근 체코의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가 뭐 비록 친선 경기긴 하지만 이제 최악체인 산마리노 상대로도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한 골밖에 못 넣은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경우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체르니, 뭐 슐츠, 이제 게다가 이제 시크까지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주축 그런 공격진들이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더더욱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뭐 2위도 확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라인업 변수가 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지금 뭐 체코의 그런 좀 라인업 변수와 더불어 이제 공격에서 기대치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직접 뭐 산마리노점처럼 이제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자, 뭐 그래도 뭐 홈에서 뭐 체코가 이길 거라고는 보긴 하지만 현재 좀 체코의 상태를 좀 봤을 때 지금 뭐 제 아무리 뭐 최악체인 지브롤터가 상대라고 해도 이제 뭐 골이 좀 많이 넣어서 이제 대승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은 이제 전혀 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뭐 체코가 이긴다고 해도 이제 체코가 좀 대승까지 거두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브롤터 오프랜승 보는 경기로 이제 좀 접근을 하거나 4.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보드를 할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지브롤터가 뭐 체코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골을 좀 넣을 거라고는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체코가 혼자서 뭐 5골 이상을 넣어야 이제 오버로 좀 흘러갈 텐데, 현재 좀 체코의 좀 상태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서의 그런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을 다 고려했을 때는 체코 혼자서 5골을 이상을 좀 넣기는 많이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이거는 4.5 기준 언더로까지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브롤터 오프랜승의 4.5 기준 언더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이제 리투아니아.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클루베르트, 그리고 이제 눈프라이스,
프림퐁, 그리고 판 해케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이제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월드컵 예선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 뭐 폴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지만, 이제 2위인 뭐 폴란드와 이제 승점 및 골 득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지조 1위를 거의 확정지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지조 꼴찌로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고, 이제 이번 예선전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지주 쪽 경쟁팀들이 이제 대체로 다 이제 체급이 좀 큰 팀들 상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체급이 큰 팀들 상대로 이제 체급차를 좀 극복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지 못한 거죠. 이번에 이제 리투아니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거기가 확실히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뭐 네덜란드가 더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리투아니아가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 이제 2대 3으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네덜란드 상대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리투아니아가 뭐 득점계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좀 적은 득점계를 좀 잘 살리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좀 잘 구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리투아니아가 홈이 아닌 이제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고, 그리고 지금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난 맞대결과는 이제 사뭇 좀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네덜란드가 좀 2골을 실점했는데, 이번에 이제 네덜란드 홈에서는 이제 솔직히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크게 좀 실점할 거라고 이제 예상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맞대결처럼 좀 난타전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저히 좀 낮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그래도 뭐 네덜란드가 뭐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면서 이제 중원 장악도 확실히 이제 경기를 좀 지배하는 양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이제 리투아니아의 그 원정 수비가 대체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뭐 네덜란드가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이제 보다 더 좀 수월하게 이제 리투아니아의 좀 수비를 곧잘 공략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월드컵 예선 일정을 좀 잘 마무리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네덜란드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게 최소 핸디캡 기준이 3핸디인데 확실히 뭐 3핸디는 좀 부담스러운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뭐 리투아니아 프렌을 좀 가져갈 만 하기에는 이제 리투아니아도 수비 집중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실점하면은 그것도 원정에서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저는 생각보다는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요거는 저는 마인승까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리투아니아의 그래도 리투아니아가 좀 실점을 하면은 이제 한 번에 좀 무너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큰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더 고려했을 때는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마인승까지 보다 보니까 자연스레 3.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승 3핸디 기준 마인승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몬테네그로 대 이제 크로아티아. 자, 일단 몬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르, 그리고 이제 수치치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예선 경기에서 지브롤터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지만, 이미 예선 탈락은 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크게 좀 의미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페루자도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1위를 좀 확정 지었고, 이로 인해 이제 월드컵 본선 직행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월드컵 예선에는 이제 비교적 큰 고비 없이 이제 무난히 좀 1위로 마무리한 건 크로아티아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월드컵 진출을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네요. 일단 뭐 두 팀이 2개월 전에 맞붙었을 때 이제 그때는 크로아티아가 홈에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때와 달리 이제 이번에는 크로아티아가 홈이 아닌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원정에서 크로아티아의 좀 득점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난 그렇죠 홈에서의 좀 맞대결처럼 이제 크로아티아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이제 몬테네그로라는 팀 자체가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수비 조직력이 이제 훨씬 더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를 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이제 꽤 좀 잔잔한 경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경우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지난 맞대결처럼 이제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는 좀 않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좀 보기도 생각보다는 저는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아티아가 솔직히 뭐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후방에서 좀 볼을 좀 돌리면서 그냥 좀 여유롭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가서 그냥 잔잔하게 좀 끝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경기를 좀 섣불리, 이것도 이제 원정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기는 저는 뭐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저는 크로아티아보다는 몬테네그로 이프렌스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몬테네그로 이프렌스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이제 슬로바키아. 자, 독일 같은 경우는 현재 무시할라. 하베르츠. 이재동 가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재동가스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바로 오늘 거 이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시할라, 그리고 하베르츠, 그리고 키미, 그리고 리디거, 그리고 슐로터백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좀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두 팀은 현재 승점이 같지만 그래도 골득실에서는 독일이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독일이 A조 1위,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가 제 2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이제 슬로바키아가 이기면은 1위로 마무리해 월드컵 본선 직행이 좀 가능해지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위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 솔직히 뭐 저도 2위로 좀 마무리하기 때문에 뭐 이제 지는 거는 뭐 크게 좀 의미가 없고, 오로지 이제 이기는 게 가장 좀 급선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좀 슬로바키아가 이제 좀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비교적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좀 슬로바키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슬로바키아가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뭐 이제 공격 전개나 좀 득점계 창출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지난 그 홈에서의 좀 맞대결만큼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자, 잠시만요. 자, 게다가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실히 좀 역습이나 그런 게 좀 날카롭긴 하지만 그래도 득점계 창출이 뭐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홈 독일 상대로 이제 지난 경기만큼의 그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다소 좀 애매하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뭐 독일이 슬로바키아 상대로는 무득점을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에 비해 현재는 그래도 독일의 공격 사이클이 나름 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득점력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가 아무래도 라인을 올려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잦아 이제 수비를 좀 공략하는데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되려 독일이 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좀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슬로바키아의 그런 원정에서의 그런 좀 수비 불안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공격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 보일 팀은 독일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슬로바키아가 좀 라인은 뭐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는 뭐 슬로바키아가 이기는 거 외에는 크게 좀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난 맞대결보다는 라인을 좀 더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좀 독일이 좀 효율적인 공격을 더 구사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를 고려했을 때 독일이 지금 슬로바키아 상대로 2번 연속 좀 당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1위가 좀 판가름 나는 좀 경기다 보니까 그만큼 좀 중요도가 이제 높은 경기에서는 되려 이제 슬로바키아보다는 독일이 더 제 기량을 좀 잘 발휘해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뭐 중요한 경기에서의 그런 좀 중요한 경기에서의 그런 좀 퍼포먼스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뭐 독일이 더 낫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저는 이번 경기는 이제 독일이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좀 패배를 좀 리벤지해서 1위를 좀 마무리하는 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독일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일엔디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뭐 독일이 뭐 홈에서 좀 이긴다고 했을 때 뭐 1.4보다는 뭐 그 이상으로 좀 이길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3.5 기준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슬로바키아가 원정에서 뭐 공격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인 공세를 좀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한 골 이상을 좀 넣을 만한 이제 좀 저력은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슬로바키아가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경우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3.5 기준은 한번 오바까지 한번 뭐 도전해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대 룩셈부르크. 일단은 양팀 다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초반 페이스는 좋았지만 최근에는 연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지난 뭐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까지 포함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확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북아일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뭐 마지막 월드컵 예선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보한 거죠. 북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북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거죠. 플레이오프에 대한 좀 준비가 이제 더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민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준민주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전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감독을 좀 새로 이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좀 지지부진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이제 좀 무기력하게 예선 탈락이 좀 확정된 거죠. 룩셈부르크라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현재로서는 북아일랜드가 뭐 충분히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은 하지만 자, 그렇다고 지금 북아일랜드가 룩셈부르크에 비해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 많이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만큼 이제 두 팀이 그렇게까지 지금 큰 차이는 이제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렸을 때 뭐 이 경기는 뭐 북아일랜드가 뭐 확실히 좀 우세해 보인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게다가 이제 두 달 전에 뭐 맞대결에서는 뭐 비록 이제 룩셈부르크가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룩셈부르크가 이제 중간에 좀 퇴장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크게 좀 밀리지 않을 만큼 나름 좀 이제 중원 싸움 한정해서는 좀 대등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제 아무리 뭐 북아일랜드가 좀 홈이라고 해도 뭐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앞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어려운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현재 뭐 룩셈부르크가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기는 지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게다가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했듯 뭐 감독을 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패배하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룩셈부르크가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반등한 모먼트를 좀 만들 거란 기대는 이제 크게 안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룩셈부르크의 좀 승을 약간 좀 예상하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자, 다만 그렇다고 지금 뭐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그것도 이제 대승을 좀 거둘 거라고 보기도 이제 어렵다 보니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아일랜드가 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한 1점 차 정도의 승. 이 경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렸을 때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햄무나 무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북아일랜드 햄무와 무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자, 내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뭐 친선 경기 한 경기가 있죠. 핀란드 대 이제 안도라. 자, 요거는 저는 뭐 핀란드 승. 자, 그리고 요거를 솔직히 뭐 1점 내지 뭐 2점 차 정도의 좀 승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요거는 네, 1엠무보다는 2엠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딱 한 뭐 2대0 정도의 스코어를 한번 예상해보는 경기. 그래서 핀란드 승의 이제 2엠무 도전 경기.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타 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저는 몰타 이프렌승 쪽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폴란드가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크고 이미 이제 순위가 좀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 큰 동기부여도 없는 상태. 게다가 이제 원정 폴란드는 여전히 지금 불안 요소가 좀 큰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고렸을 때는 뭐 몰타 이프렌승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경기. 이 경기는 뭐 몰타도 충분히 뭐 득점을 좀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바까지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 위주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